먼저 한번 봅시다. 자, 자료형을 검사하고 변환하기에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자, 먼저 코틀린은 아시다시피 모두 참조형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죠? 자바는 기본형 타입과 참조형 타입이 따로 있는데 코틀린은 모든 자료형이 참조형으로 선언되었다가 이제 컴파일 시에 코틀린 컴파일러가 그것을 기본형이라고 참조형으로 선언했지만 기본형으로 바꿔주는 최적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컴파일을 거쳐서 최적화될 때 int, long, short 이와 같은 자료형은 우리가 기본형 자료형으로 변환된다 라고 앞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제 참조형과 기본형의 저장 방식은 서로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참조형은 힙에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 기본형은 실질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하죠. 그죠? 예. 다르기 때문에 자료형을 비교하거나 검사할 때는 이와 같은 특징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왜 되는지,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바와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코틀린은 자바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딱 규칙을 정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코틀린에서 서로 다른 자료형을 비교를 하거나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이 서로 다른 변수를 더하거나 비교하거나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자체가. 알겠죠? 예를 들어 int형으로 선언한 변수와 long형으로 선언한 변수를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같은 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이 서로 다른 변수를 같은 자료형으로 만들어야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int와 long을 더하면 기본값인 int형으로 바꿔져서 더해지고, 그리고 실수해서 플로트와 더블이 더해지면 더블로 기본형으로 바뀌어서 더블로 바뀌어서 곱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지거나 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코틀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디폴트형을 따라가지 않고 서로 같은 형끼리만 비교가 가능하고 더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료형 변환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보죠.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이 다르면 변환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int형을 가지고 W형하고 비교를 하려면 W형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int형으로 맞추던가 맞춰서 비교를 하든지 연산을 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료형이 서로 달라도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다음 자바 코드를 한번 보죠. 자, int형으로 A를 하나 선언했고 W형으로 B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int는 4바이트죠. 4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예요. 그죠? 그런데 정수보다 실수가 넓은 범위를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이 여기에 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1.0000 되는 이 더블 타입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이런 걸 우리는 자바에서는 자동 캐스팅, 오토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인트는 4바이트예요. 요만해요. 근데 W형은 8바이트예요. 그죠? 그런데 이놈이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요까지 대입을 하고 이만큼이나 남으니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이만큼의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앞에다가 타입 캐스팅이라고 해서 캐스팅 연산자를 써서 이제 지금 거는 자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 연산자를 써서 해당 자료형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같은 자료형으로 맞춰줘서. 이렇게 돼버리면 CPU에 부하도 걸릴 뿐더러 이런 코드가 많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8바이트를 다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4바이트에 넣으면 그만큼 데이터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와 같이 int형 변수 a에 1을 대입을 하고 W형 변수 b에다가 a를 대입을 하면 a에 할당된 1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int형에서 W형으로 변환된다. 이게 바로 자동 캐스팅, 오토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1이 아닌 1.0이라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바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진 변수를 할당을 할 때 결국 작은 자료형에서 큰 자료형으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자료형으로 변환이 될 때 이거를 두고 우리는 자동 형변환 혹은 오토 캐스팅이라고 했고, 이와 반대의 상황이라면 제가 이렇게 캐스트 연산자를 써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이 자바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코틀린에서는 위에 보셨다시피 자료형이 서로 다른 변수를 비교하거나 연산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이 서로 다른 변수에 재할당하면 자동형 변환이 되지 않고 타임 미스매치, 즉 자료형 불일치 오류,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자료형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방지를 하기 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앞에 코드를 봤을 때, 자바 코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그래도 B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더블로 선언한 B 얘를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라고 디테일한 사항을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자료형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이 서로 다른 변수에 재할당하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지 않고 자료형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코틀린에서도 마찬가지로 W형 변수 값으로 int형 변수를 할당을 한번 해보죠. 앞에 자바 코드처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 타입으로 1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더블 타입이라고 적은 명시한 곳에 B에다가 A를 대입을 하면 여기 빨간색 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불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에다가 int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1.1을 넣으면 이거는 실수 타입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료형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변수 A는 int형이죠. 그죠? int형인데 변수 W형 변수인 B에다가 다시 할당할 수가 없어요. int형을 W형으로 원래 자바에서 이렇게 하면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의도치 않게 자료형을 변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틀린 컴파일러는 int형으로 선언된 것을 변수 B에 다시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물론 int형인 C에다가 1.1을 대입하는 것조차도 안 되죠. 왜? 이건 int형으로 선언했는데 정수형이 들어와야 되는데 1.1이 들어왔다. 그러면 실수형 타입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것도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그죠? 예. 근데 자료형을 내가 진짜 변환해서 할당하고 싶다면 코틀린에서는 자료형 변환 메서드가 있는데요. 위 코드에서 우리가 int형 변수 A 있죠. A를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W형으로 변환을 하는 toDouble 메서드를 dot와 함께 붙여 사용을 하면 자, 대입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기 때문에 A를 지금 A는 자료형이 뭐예요? int예요. int인데 원래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얘가 알아서 오토 캐스팅이 되지만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의 타입이 일치를 해야 대입도 되고 연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A.toDouble 이렇게 A의 int형의 A를 더블 타입으로 내가 변환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A를 더블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제 그 예외 타입 미스매치라는 예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toInt라는 것도 써봤고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toDouble이라는 이러한 변환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타입을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대입을 하든지 연산을 하든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자바에서의 자동 형변환 그리고 뭡니까? 그냥 형변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 형변환과 강제 캐스팅, 강제 형변환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코틀린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자료형이 변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죠? 예. 그 다음 보죠. 자, 만약에 표현식입니다. 이거는 표현식에서 자료형이 서로 다른 값을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표현식이에요. 자료형을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했는 게 아니라 표현식,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료형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큰 자료형으로 자동형 변환을 해서 연산을 해요. 이거는 지금 수식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롱 타입이고 이건 인트 타입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롱은 8바이트, 얘는 4바이트죠. 그러면 결국에는 리절트는 롱이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쓰면 뭐 수식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발 해서 롱 타입으로 1을 때려 넣고 그리고 발 해서 인트에다가 3을 해서 더 셈을 했다. 그러면 그건 에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이 수식에서는
롱하고 인트형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수식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큰 바이트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리절트는 뭐 롱 타입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원래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인트로 바꿉니다. 인트로 바꿔서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기본형 타입인. 자, 그래서 다음은 코틀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 변환 메서드이다. 위의 코드를 한 번씩 응용해서 사용을 해보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자, to byte, 바이트 형태로 형변환해 주는 거. to float, float으로. to long, long으로. to double, double로. to short, short로. to char, 캐릭터형으로. to int, int형으로. 그래서 여기 이거 알파벳만 봐도 to, 뭐뭐로, 그죠? 바이트로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형과 자료형의 이제 비교 원리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 자료형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값만 비교하는 방법과 참조 주소까지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값만 비교할 때는 이중등호 이꼴 두 개를 사용을 하고요. 혹은 뭐 그게 스트링 값이라면 우리가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주소를 비교하려면 삼중등호, 이거 우리 봤다 그죠 앞에서. 예. 삼중등호를 사용을 한다. 참고로 자바에는 삼중등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등호는 참조에 상관없이 값만 동일하다면 true를 리턴을 하고요. 값이 다르면 false를 반환을 하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삼중등호의 값과 등호는 값과 상관없이 참조, 그러니까 주소가 동일하면 true를 반환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값이 동일하더라도 예를 들어 참조 주소가 다르면 false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거를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예제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기본형 자료형의 비교 원리에서, 자, 다음은 int형으로 선언한 변수 a,b에 그죠? 128을 각각 둘 다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중등호와 삼중등호로 비교를 한 것이다. 비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true일까요? 이것도 true일까요? 다 true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비교 결과는 모두 true인데 이게 지금 참조형으로 선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에서 기본형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주죠. 그죠? 참조형으로 선언된 A와 B는 코틀린 컴파일러가 기본형으로, 그죠? 변환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즉 여기서는 삼중등호가 비교하는 값도 값을 비교를 해요. 값을. 기본형 이렇게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널일 수도 있을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여기에 물음표를 붙였다, 그죠?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safe call이라든지 아니면 엘비스 연산자를 사용을 했던, 앞에서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물음표가 붙지 않고
물음표가 붙지 않고 단지 그냥 int 값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A와 B는 뭐 기본형으로 자동으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변환해서 저장을 한다는 점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원래 값을 비교하니까 true고, 근데 이거는 기본형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꼴 3개를 쳐도 3중등호를 해도 값을 비교하는 값도 저장된 값으로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참조 주소까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너를 허용한 변수는 같은 값을 저장해도 2중등호와 3중등호를 사용한 결과값이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세요. 기본형이죠. 기본형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선언하면 B는 널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A와 B는 값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당연히.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자, 메모리상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밑에가 스택이고 얘가 힙이에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변수처럼 128이 여기 있지만 여기에도 해당하는 주소가 있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널 값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B라는 이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힙에 128이라고 이제 int형 타입의 그 값을 여기에 힙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주소를 넘겨주죠. 그럼 이 주소와 이 주소가 같나요? 틀리죠. 그래서 얘는 폴스가 뜨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좀 헷갈린다,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고 그림으로 많이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발전이 힘들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코틀린이나 자바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자바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난해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러한 몇 번의 그림을, 몇 번이고 아니라 저는 뭐 하여튼간에 얼마나 그렸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래야 자기 지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내용 한번 좀 보죠. 자, 앞에 코드에서 int형으로 선언된 A는 기본형으로 변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스택에 128이라는 값 자체를 저장한다라고 제가 메모리 그려드렸습니다. 하지만 int 물음표형으로 선언된 B는 참조형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B에는 128이 저장되어 있는 힙에 참조 주소가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3중등으로 비교를 하면 주소가 분명히 틀려요. 한 놈은 스택이고 한 놈은 힙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중등호를 쓰면 주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폴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해서 2중등호와 3중등호를 사용해보고 기본형과 참조형이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택, 여기가 힙이고 여기가 스택이죠. 그럼 이거는 물음표가 붙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스택에 A라는 별칭으로 128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도 역시 B라는 공간에 주소 스택에 128이
들어가겠죠. 같은 데이터 타입이니까. 그럼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추론이 되죠. 인트형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비교를 해봐요. 근데 이거는 같은 기본형 타입이니까 3개의 연산자를 써봐야 3중 등호를 써봐야 얘는 값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C에다가 참조형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C에다가 이렇게 해서 참조형으로 선언하는데 A를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가 128이잖아요? 그러면 128로 여기에 힙에 이렇게 잡히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A, B, C의 주소는 다 달라요. 그리고 D도 마찬가지죠. D는 이렇게 스택에 참조 변수가 잡히고 얘는 A를 또 역시 여기다가 저장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8이 있는지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8이 여기 있거든. 그러면 C와 D는 메모리의 주소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E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E예요, 이게. E예요. 그죠? E인데 얘는 역시 참조형인데 얘는 C가 지금 A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을 뭐예요? E에다가 C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은 주소를 가르치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C하고 D의 값은 C하고 D의 값 비교니까 C하고 D 둘 다 AA로 넣었기 때문에 값이 같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온 거고. 근데 C와 D C는 이거고 그리고 D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걸 잘못했군요. D에다가 A 값으로 했기 때문에 D는 여기에 128이 하나 더 할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다를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C의 값을 주소 값이잖아요. 이 주소 값을 E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C하고 E는 같을 수밖에 없죠. C하고 D는 주소 비교를 해보니까 당연히 다른 주소를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죠. 근데 이거는 같은 주소를 여기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값도 동일하고 값은 다 동일하죠. 128로서. 그죠? 근데 주소는 이렇게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와 E는 이 코드로 인해서 같아지는 거고 C와 D의 주소는 각각 A로 새로운 힙에다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할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주소가 서로 다른 것이죠. 맞나요? 예. 어렵죠. 예.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죠. 우리가 앞에 코드를 메모리 상태로 그림을 제가 그려 드렸지만 뭐예요? A와 B는 기본형이었어요. 그래서 스택에 이렇게 128, 128이 되어서 값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형은 2중 등호나 3중 등호가 들어와도 값 비교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아요. 근데 C는 A의 주소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죠? 예, 주소를 이렇게 가서 한 개를 A1을 만들죠. 그죠? 예.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를 가지고 했으니까 얘는 A2
이렇게 맞추죠. 그럼 이거는 두 개는 당연히 주소가 틀리죠. 값은 똑같을지언정.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우리가 A에 이 C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소를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C와 E는 주소가 같고 C와 D는 주소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와 B는 참조형인 int형으로 선언되었지만 코틀린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본형으로 변환되어서 저장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A와 B는 스택의 주소가 아닌 128이라는 값을 실제로 변수처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중 등호를 비교를 해도 true가 나오고 3중 등호를 해도 true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를 허용한 변수 C와 D는 참조형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C와 D에는 각각 A에 들어있는 값 128을 가지고 힙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예요. 128이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128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 A1과 주소 A2가 저장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진수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두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같으니 이중 등호를 쓰면 서로 true가 나오겠죠. 근데 주소가 틀리니 3중 등호로 비교를 하면 두 변수의 참조 주소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역시 너를 허용한 E도 마찬가지죠. E는 조금 다르죠. 참조형으로 만들어진 E에는 C의 참조 주소인 A1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죠? 위에 그린 것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값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꼴 연산을 해도 똑같고, 그리고 이꼴 3개 3중 등호를 사용을 해도 똑같다라는 비교한 값이 모두 true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나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메모리로 그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깊이도가 이거는 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구조까지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설명을 이해시키려면 메모리 구조를 어떻게, 무슨 변수는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디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이놈은 주소를 가지는지 아니면 실제 값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가 물어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런 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론 하나 더 하고 실습을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